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여세 없이 가족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계좌이체입니다. 가족들한테 계좌이체 해놓고 증여세 신고는 안 하고 나는 안 걸리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계좌이체에 대한 영상은 저번 시간에 찍어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금을 주는 거예요.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지만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괜찮겠지? 국세청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는 탈세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고액현금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이런 받은 정보를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시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탈세 혐의가 보이는데 세금 추징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탈세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분이 현금 거래한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바로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번 1,000만 원 넘게 현금 입출금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국세청에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제공해줬다는 안내문이 오거든요. 자,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세일보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세청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매년 10,000건 이상, 금액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경우에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의 현금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총합이 1,8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끼리는 합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해야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은행이면 ATM 거래와 창구 거래를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구 거래에서 900만 원 하고 ATM에서 600만 원 하면 같은 은행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겁니다. 셋째, 입금과 출금을 따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입금하고 또 900만 원을 출금했다 하더라도 각각이 1,000만 원 이하니까 이 경우에는 보고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그러면 은행에 900만 원만 입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금이 많다, 그래서 매일 900만 원을 입금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창구 거래를 하겠죠.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이거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900만 원은 신고 안 되니까 은행 직원이 뭐 물어본다 해서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금융거래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벼락 맞은 거지요? 1,000만 원 이하라서 보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은행 직원이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무조사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현금 거래가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부동산 취득할 때 가족들 사이에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가 많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엄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주택 취득할 때 계좌이체하면 그 기록이 남는 게 싫어서 현금 줘도 되나 궁금해서 사실 이 영상 보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조달했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을 사는 거는 돈을 벌어서 샀다고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소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족이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자녀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가 세무조사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35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을 도와주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35살 아들들이 20억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줬고 아들이 ATM 또는 창고에서 그 12억을 입금해서 그 잔금을 치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단 은행은 다 통과됐다고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매매 대금은 20억이겠죠? 아들이 전세금으로 7억을 들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한 금액은 1억 원 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억에서 우리가 8억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12억은 어디서 났어? 국세청에서 궁금하겠죠? 자, 그런데 아들이 백수는 다행이 아니었어요. 매년 5천만 원씩 한 6년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한 3억을 번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출을 한 걸 보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용 수령 소득공제 이런 걸 살펴보니까 매년 3천만 원씩 한 6년을 쓴 거예요. 1억 8천 정도를 소비했다 보는 거거든요. 정리해보면 아들이 6년 동안 3억 벌어서 1억 8천 썼으니까 한 1억 2천 있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국세청은. 그러면 나머지 우리 12억 중에 1억 2천은 지가 벌었다는 게 입증됐어. 나머지 금액 10억 8천은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지금 제가 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소득지출 증빙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번 것 대비 지출이 맞지가 않으면 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과 지출에 맞춰서 자금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취득세까지 계산했을 때 약 20억 원을 자기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이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20억 정도는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면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 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우리 35살 20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하는 아들도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어요. 그러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체 내역을 검토하더니 현금 거래가 너무 많네?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아버지한테 현금 받아서 창구에서 12억을 넣었는데 결국에는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출처는 당연히 가족으로 보거든요. 국세청에서는 이 12억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가족이 준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 현금 매출 누락이 있다고 보고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현금 거래하지 말고 계좌이체하고 차용증 써놨으면 이렇게 아버지 사업장에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이런 상황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 가족들 사이에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가족들 사이에서는 계좌이체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 거래를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방법 역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